반도체는 급락했는데 미국 증시는 왜 버텼을까? 오늘 미국 시장은 지수만 보면 조용해 보이지만 내부를 보면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는 1.03% 상승했고 S&P 500도 0.21% 올랐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0.2% 하락했고 QQQ는 676달러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TQQQ는 약 3%, QLD는 약 2% 하락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 전체가 무너지는 공포장이 아니라 반도체와 AI 관련주에서 다른 업종으로 돈이 이동하는 업종 순환에 가깝습니다. 먼저 QQQ의 21선과 61선을 보겠습니다. QQQ의 20일 이동평균선은 약 708달러, 61선은 약 710달러에서 713달러 부근으로 추정됩니다. 종가 676달러는 21선보다 약 4.5%, 61선보다 약 5% 낮은 위치입니다. 21선도 61선 아래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는 아직 하락 방향입니다. 단순히 하루 반등했다고 추세가 회복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다만 오늘 장중 흐름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QQQ는 장중 약 668달러까지 하락했지만 종가는 676달러 부근까지 회복했습니다. 매수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668달러를 지켜내면서 681달러를 회복하는지가 첫 번째 확인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5일선이 위치한 687달러에서 688달러를 넘어야 하고 본격적인 추세 회복은 21선인 708달러 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RSI도 확인하겠습니다. QQQ의 14일 RSI는 약 36에서 37입니다. 일반적으로 RSI 30 이하는 과매도 구간으로 보는데 지금은 과매도 직전까지 내려왔지만 아직 강한 반등 신호가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RSI가 다시 50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가 돌아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싸 보인다는 이유로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 반등이 실제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자리입니다. 거래량은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QQQ의 거래량은 약 5,050만 주였습니다. 최근 20일 평균 거래량 약 3,800만 주보다 약 33% 많았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단순한 관망이 아니라 실제 매도 물량이 상당히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전체 거래량은 172억 주로 최근 20일 평균 174억 주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즉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진 것은 아니고 나스닥과 반도체 쪽의 매도가 집중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VIX는 18.21로 오히려 2.46% 하락했습니다. QQQ와 반도체가 하락했는데도 VIX가 20을 넘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이 아직 전면적인 위기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VIX가 20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급락 뒤 반등이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VIX가 다시 20을 돌파하고 QQQ가 668달러까지 이탈한다면 변동성이 한 단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별 상황도 보겠습니다. 애플은 약 1% 상승한 34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5조 달러를 넘기도 했습니다. 나스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현재 빅테크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흐름입니다. 다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만큼 좋은 실적뿐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도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약 1.1%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간 수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보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비용과 현금 흐름입니다. 최근 시장은 AI 매출이 성장하는 것보다 AI에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를 더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이후 주가가 상승한다면 나스닥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투자 비용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 반도체까지 추가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파벳은 약 2.2% 상승하며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 발표 이후 대규모 AI 투자에 비해 현금 흐름이 충분한가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습니다. 오늘 상승은 낙폭 과대 반등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하루 상승만으로 완전한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엔비디아는 약 0.3%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엔비디아 한 종목이 아니라 반도체 업종 전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루 동안 4.5% 하락했고 6월 22일 고점보다 약 25%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가장 강했던 반도체가 이제 시장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버티더라도 브로드컴과 메모리, 반도체, 장비주가 함께 회복하지 못하면 SOXX와 SOXL의 추세 회복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약 0.2% 하락했고 메타는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나스닥의 방향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의 실적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는 약 0.6% 하락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 직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도 반등 힘이 약합니다. 현재 테슬라는 나스닥 상승을 이끄는 종목이라기보다 시장의 위험 선호가 살아나는지를 확인하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테슬라가 거래량을 동반해 반등하지 못한다면 성장주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우가 1% 넘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S&P 500에서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약 2.5배 많았습니다.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는 강하게 상승했지만 기술주는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모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비싼 AI와 반도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한 것입니다. QLD TQQQ 투자자라면 지금은 수익률보다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QQQ 668달러 지지입니다. 두 번째는 681달러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687달러에서 688달러에 있는 단기 이동평균선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708달러 부근의 21선을 거래량과 함께 넘어야 추세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전까지 반등은 추세 상승이 아니라 하락 과정에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일 수 있습니다. 특히 TQQQ는 반등할 때 빠르지만 방향이 틀리면 QQQ보다 손실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현재는 바닥을 정확히 맞추려고 하기보다 현금을 남겨두고 나누어 접근할 구간입니다. 이번 주 빅테크 실적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이 끝난 뒤에도 QQQ가 668달러를 지키고 688달러를 회복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